작년 여름에 제가 올린 통화승수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통화승수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통화승수를 보면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증시 지수와 연관이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서브프라임 시절이랑 2020년 현재 통화승수로 증시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원통화라고 해서 M0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인데 화폐 발행액에다가 지급준비 예치금을 더한 겁니다. 광의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M2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시중에 돈은 돈이다 보시면 돼요. 본원통화에다가 민간 보유 현금, 그리고 예금, 이제 금융상품, 다양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를 합쳤다라 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시중에 돈은 돈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통화승수는 뭐냐면, 이 광의통화에서 본원통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M2에서 M0를 나눈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한국은행이 뿌린 돈이 몇 배의 시중에 돈이 풀려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1억을 뿌리면 시중에는 이 돈이 몇 번 회전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보통 20배다 그러면은 20명이 돈을 만졌다라는 뜻인 거고 15배다 그러면 15명이 돈을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007년은 전 세계의 호황이 끝나던 시기였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과열의 경고음을 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이 지금과도 많이 닮았어요. 당시에는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열이었다는 말이 더 맞겠죠. 2007년에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M2 통화량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M0, M2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그런 게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이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증가 속도. 저번 달 대비보다 0%의 증가를 보이던 것이 2007년 가을까지였고 2007년 겨울부터는 1%대를 넘어버리죠.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률도 11% 수준을 넘어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미국, 한국 증시가 폭락한 2008년 6월 전인 5월까지는 이 상승률이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통화승수도 같이 상승하다가 증시가 폭락한 2008년 6월부터 M2 증가율이 바로 낮아지고요. 통화승수는 두 달 뒤인 8월부터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승수는 증시 폭락 뒤에 따라오는 거다. 후행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 S&P 지수가 6월부터 2월까지 8개월간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하락했습니다. 이 반년에 가까운 하락은 투자 심리를 끄기에 충분했죠. 돈이 도는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세계 경제가 모두 좋던 시기가 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M2만큼 증가율이 심한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통화승수도 10년 전과 거의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2018년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면 26번에서 27번의 회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16번 정도밖에 회전을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10명이 돈을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 경기가 나쁘다,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낮으니까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이거를 고려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엄청난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파티라는 부작용을 낳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실물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겁니다. 2018년을 보면은 코스피는 5월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해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 M2 증가율이 또 급락을 합니다. 0.8에서 0.1%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거의 증시 하락과 동행지수를 보여줘요. 똑같은 속도로. 통화승수도 5월부터 10월까지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때는 또 통화승수가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는 걸 보여줬죠. 이제 2019년,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월 대비 M2 증가율은 잘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었어요. 이따금 2019년에 1%를 찍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2017년, 2018년에 6%대로 방어를 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돈이 급격히 풀리는 모습이 보여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통화승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즉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데 돈의 회전이 작년 여름부터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으니까 통화승수가 15.3에서 15.4배를 유지하고 있지, 그렇지 않았었으면 15배 선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2020년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M2 증가율이 인상적입니다. 2008년 1차 충격 이후 S&P는 3달간 상승 회복을 했었고요. 코스피는 4달간 상승 회복을 한 다음에 6월부터 대폭락이 왔었죠. 상승 회복 기간 동안 이 M2 증가율이 회복을 했습니다. 뭐 3달, 4달 정도 상승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가 중요하다. 왜 제가 지금 이제서야 이 영상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딱 요 시점, 요 7월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7월 폭락론이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봤었어요. 기다려봤었던 거고, 지금 딱 7월이 돼서 보니까 차트라던가 M2 통화량이나 증가율이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 통화 승수도 3-4달 구간 정체 구간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물론 우연의 일치일 확률도 높고요. 어차피 그 전에 하락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 미국 증시, 한국 주식 M2 증가율, 통화승수의 연관관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M2 증가율, 통화승수가 미리 폭락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결론 낼 수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열이다, 아니다. 요 정도만 알 수 있는 것 뿐인 거고요. 폭락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뭐 증시 하락과 증가율 감소도 보면은 M2 증가율이랑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통화승수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거나 한 2달 정도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요렇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12년 전보다 통화승수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중앙은행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도 실물 경기로 전해지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 거고, 그 돈이 실물 경기로도 가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작용을 낳는 거는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지표들을 보시면서 항상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